세아그룹이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을 공급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게 된다면 세아그룹의 특수강 계열사인 세아 창원 특수강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와 제품 납품 계약을 맺은 첫 번째 국내 기업이 될 전망인데요. 두 회사는 연내 공급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주 항공주들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우주항공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오늘 세아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이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석적인 흐름인데 맞아요. 네. 지금 아직 금리 인상기에 이런 섹터부터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지금 해외 글로벌 민간 이제 우주 기업들이 국내에 이렇게 상륙하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5월에는 누리호 또 3차 발사 이슈까지 있습니다.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윤 정부 쪽에서 계속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애초에 이제 윤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이 항공우주청을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방점을 어떻게 이제 두고 있냐면은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에 이제 중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에서 우주항공으로 바뀐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위가 엄청 클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기도 하고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40년도경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냐면은 뭐 진짜 10조, 뭐 1000조 그게 아니라 3경원 정도까지도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정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5월 달에 설치 특별법 그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의 그런 이제 의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허가 막히게 되면은 또 다시 답보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여가부 폐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쪽에서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지금 답보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뤄지고 또 여가부 폐지도 미뤄지고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원내대표 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목표는 원대합니다. 2032년도에 달 착륙, 2035년도에 화성 궤도 탐사, 그리고 2040년도에는 달 기지 확보, 2045년에는 화성 착륙. 네, 이렇게 계획대로만 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또 그냥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탁상 행정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인데 사실 이 우주항공청이 미국의 이제 나사를 좀 모델로 하지만 사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고요.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외청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본질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처럼 그 여러 전문기관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행정과 연구를 겸하는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우주연구원 쪽에 있는 전문 인력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항공우주원 그냥 2.0 정도로 전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영입을 위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 인재 발굴 그리고 인재 키우기 이런 부분들, 육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토탈로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일단은 초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얼추 나오고 나면은 또 이번 연도 이후로는 또 주가가 또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흑역사들이 있죠.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2013년에 인공위성을 KT에서 불법으로 매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그 주파수와 관제인데 이 무궁화 3호 한 개의 개발에만 세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3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 개에다가 관제까지 홍콩에다가 얼마에 팔아넘겼을까요? 본전도 못 찾고 팔았을 것 같은데요. 5억 3천에 먹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5억이요? 예. 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나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다 되찾아오려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패소 비용으로 11억을 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저는 항공 우주 쪽은 정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나 비리들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납비리나 이런 것들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항공 우주 쪽도 지금 아예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 헐가스 매각을 하거나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들을 오히려 지금은 외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재들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 많은 인재들을 내보내서 많이 컸어요. 우리나라 이제 축구도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에 뛰어야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또 국가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것처럼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또 국가에서 그 인력들을 또 고가의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끼리 개발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방산비리가 벌어질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가 급락할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테슬라의 급락에는 공매도가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띄우면서 거기에서 통신망을 복구를 해주면서 일개 민간 기업이 군사 기업화되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계획은 앞으로 전기 부분도 태양열 같은 경우도 바로 충전해서 우주에서 송전을 한다는 겁니다. 송전해서 그러니까 지구에는 우리가 송전하려면은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라인을 깔면 그만큼 이게 열 에너지나든지 빠져나가는 에너지들이 많은데 우주에서 우리 무선 충전하듯이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으로 무선 충전하듯이 전기를 옮기고 밑으로 이제 지구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계획들이 네. 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돌아와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 정말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주식와이프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 세 종목 한번 추려볼까요? 네, 일단은 특징적인 종목들만 꾸려와봤는데요. 아까 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세아베스트 지주를 한번 흐름을 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종목분들이 올라와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또 세아차원 특수강 쪽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X와 이런 우주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 또 터질 종목들은 또 터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아그룹의 이제 중간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자회사로 그 세아차원 특수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협의가 이제 완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에 납품한 이제
최초의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협상만 착수가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중간에 이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주가는 또 폭락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긍정적인 기대감만 이제 좀 중점을 두고서 주가 흐름을 보자면 네, 세아브스틸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 상승해서 주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서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내일장 흐름도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후장까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갭 상승에서 출발했고 내일 구간에서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기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은 추가 보유 전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당연히 상한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내일장에서는 한번 익절해 주시고요. 지금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밴드 상단선 28,000에서 29,000원 구간까지 여전히 상단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흐름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AP 위성일 겁니다. 2월 달 지금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지만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는 AP 우주항공을 흡수합병한 이력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또 현재는 위성 본체 체계 개발과 위성탑 체제 국산화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은 일단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사실 AP 위성을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다시피 이전 쌍봉 구간을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쌤은 일단은 추가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AP 위성은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대장주 중 하나로서 흐름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 또 우주항공 섹터들 세부적으로 이제 후발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의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산 쪽 이슈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량 쪽 대형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군용기 제조사 있죠. 로키드 마틴. 근데 이 하나 쪽에서 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지금 현재 꿈꾸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를 섹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누리호 투자를 같이 이제 민간 업체로서 항공연이랑 같이 해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에서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세 차례 정도 더 누리호를 이제 쏘기 위해서 조립 제작도 생산시설을 조립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하나 쪽에서 투자를 계속 해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좀 약간 그 여담이기도 한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매각설은 계속해서 한 번씩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2016년도쯤에 대한항공 쪽에서 뭐 인수한다라는 얘기 있었다가 카이 쪽에서 그 인수설을 부인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와 보니까 실제로 매각 논의는 진행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 LIG 넥스원이랑 또 이렇게 하나 쪽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카이 이런 매각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투자를 하거나 지분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유추하면서 가면은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보면은 이미 기존의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까지 이상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전고점 구간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2009년에서 2010년도 최고가 구간대까지도 아직 상방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우량주 쪽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